임명장, 신각수, 위 사람을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기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4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대응 특위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정진석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한일 관계를 올바로 풀어가고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울 근본적인 대책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 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의 대응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대책보다는 선동에 바쁩니다. 국민을 편가르는데 더 골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아베 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해서 저자신이 팀킬 이미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당 언제 일본에 굴복하자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과거 사드 사태 당시에 중국에까지 달려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중국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 자세고 팀킬이지, 특사 보내서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하는 게 뭐가 지적할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문제를 풀 고민 없이 야당 비난에만 골몰하는데 참으로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풍부한 경험과 또 역량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과 피해는 누가 맡을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손자병법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켜나가면서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이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지혜로운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외교 역량도 잘 활용하셔서 일본의 극단적 행동을 막는데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아베 정권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추가 경제 제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이 되면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자동차, 배터리, 정밀화학 등 주력 산업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도 걱정이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또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즉각 가능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강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펀더멘털을 다지려면 무엇보다도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요한 부품과 소재들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들을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규제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특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권의 친일, 반일 편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의 친일 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아마 다음 달 광복절까지도 공세를 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인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 왜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 홍보본부 등과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준을 국익과 국민에 두고 시급히 해결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에 더 큰 신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고 또 활동을 지원하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정진섭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 금수 조치에 이어서 추가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 인근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상공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공군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입니다. 참으로 위중하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특위위원으로 귀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일 대사를 역임하신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신 조태영 전 외교부 차관님,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신 윤덕민 교수님,
통상 분야 최고 권위자이신 정인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내에서는 김재경 의원님, 김광림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윤상직 의원님, 유민봉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외교, 경제, 통상 분야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익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과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해결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의 지혜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감성적 선동, 근거 없는 낙관, 대기업 관제 동원을 앞세운 보여주기에 치우쳤다는 지적, 이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속하게 한일 갈등이 해소돼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또는 8월 초 강요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8월 말 이전에 시행이 됩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려 111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품목이 수출 규제를 받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막대합니다. 국지전이 전면적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일 경제 전쟁을 미래 기술 패권 쟁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투기는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미래가 돌파구 마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 정기 살려야 하고 친일 잔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생에 큰 주름을 주면서 국민 경제의 기반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4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불구대천의 원수와 손을 잡게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정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흥분해서 우리의 속내를 모두 드러내는 것은 외교 협상에서 금기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저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마추어처럼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일이 터지자 우왕좌왕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죽창우둔하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우리 이번 특위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겠습니다. 특위위원들과 함께 분발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홍 대표님 그리고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일 관계가 정말 파탄 직전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맡은 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여러 가지 외교 전략적인 함의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는 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경우도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좋은 기회에 저도 대표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국익을 바라보면서, 국익만 바라보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8월 초에 결정될 백색 리스트 국가 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단 조정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다 장기 문제로 남는 거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는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 추진해온 경과를 보면은 7월 1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8월 초에 일본이 자국의 첨단 기술을 통상 무기화하는 1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단기 대책 없이 장기적으로 뭐 나름대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에 골몰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8월 초 같으면은 사실상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정부가 일본과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는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특위도 힘을 보태야 되고 정부에게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그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5년에 체결됐던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과 우리 대법원의 어떤 판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받았던 그 고통과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을 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또 국가 간의 약속인 한일 간의 기본 조약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핵심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작은 힘이나마 힘껏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